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대입니다. 병무청장님께 여쭙게요. 지금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실 테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이죠. 문제가 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게 한 2,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33만 명이던 20세 남자 인구가 2040년이 되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저 표 보시면 예, 지금 13만으로 13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2040년이니까 쉽게 말하면 2020년에 태어난 거나 왔다 갔다 해서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IT가 발전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이 군과 전쟁 혹은 이제 이 소위 병영 생활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병무청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이제 국방 계획이라 그러죠. 그런 것 이제 전략적으로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는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국가 계획 수준에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예. 병무청 차원에서 그런 걸 수립한 적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땜질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병역 처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매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까 보고서 보니까 84.2%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예.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군에서 사망 사고의 이 가장 높은 원인이 1위가 뭔지 아세요? 정신과적인 문제. 자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정신과적인 문제냐라는 문제가 따져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살이 예. 군대 내 사망의 1위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군에서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비위 문제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이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병무청 차원에서도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저는 인구절벽 대응 효율적 징병제도 이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방부와 병무청에 설치를 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동일한 특위를 꾸려서 국가 차원의 내셔널 액션 플랜, 국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분명히 우리한테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감사한테도 한번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한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병무청이라기보다는 국방부라든지 예, 또 국방부에서는 다른 데서- 아무래도 국방개혁 4.0 이런 거 예.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일부일 수도 있지만 예, 예. 이 병역제도, 징집제도 관련해서도 좀 전문적으로 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병무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BTS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올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까지 14명입니다. 작년에 21명, 2020년도에 18명, 2019년도에 28명, 18년도에 21명, 약 20명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병무청장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투표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참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MZ 세대는 순수예술도 아주 좋아하지만 BTS가 쓴 가사나
그 음률, 운율 이런 거에 영혼을 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가사, 그들의 몸짓, 이 수어로도 공연을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정도로 감동적이다. 그 한글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기 투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무청장의 인식을 보고 제가 정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MZ 세대 병무행정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고 많은 아니 사람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특별히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시고 계획이 없으시면 병무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여기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알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 103명이에요. 연간 20명 수준이거든요. 동아국제 콩쿠르 23명,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16명, 전주 대사슴놀이 9명 등인데요. 문화예술대회가 총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예, 42개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수상하면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죠. 예, 근데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아시안게임이. 예, 그중에 e스포츠하고 브레이크 댄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공식 예. 종목으로. 예, 근데 지금 현재 브레이크 댄스는 42개 종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중문화발전법상으로 보면은요, 브레이크 댄스가 대중문화예요. 예술, 체육이 아닙니다. 법이 달라요. 예, 지금 병무청장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검토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게 거기에 허점이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상훈법,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게 공정한 기준, 객관적 기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 논의가 있다 보니까 42개 대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종목 간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지금 고민이 이제 제기가 돼서 병무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는 상훈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상을 줄 때 네.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상훈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훈포장 수상자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아시안 게임이나 여러 상을 받는 과정과 함께 당연히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훈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헌법에 보면은 훈장은 훈장 받은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의 취지상 상훈법의 취지는 그분이 기여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특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국제 대회든 국내 대회든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42개로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정하는 사회적 합의든 아니면 임의로 정했든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그 정해져 있는 종목에서 받은 상과 국가가 부여하는 상훈의 상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특정인 상훈법에 따르는 이 훈장을 비롯한 상이 훨씬 더 격도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 병무행정이 우리 국가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소극적이고 땜빵식으로 땜질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논란을 지금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본 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장께서 이걸 이 차제에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핵심 기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상훈법을 참고해야 되고 준용해야 한다.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훈장을 탔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을 주자는
고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객관적 기준 속에 이 상훈법이 당연히 반영되고 준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달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아니죠. 즉답을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결정하되 늦게는 다음 종합국감 때 전까지 꼭 답변을 공식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배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화성시 갑 출신의 송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